브라질 사태 마이너스 다음은 한국 차례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자 그는 관세 부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비판했지만 트럼프의 대응은 단순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탄압 때문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50% 고율 관세 발표 직후 외국인 자본은 급속히 유출되고 헤아라 가치가 폭락했으며 브라질 국민들은 좌파 포퓰리즘이 초래한 경제 파탄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남미의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비슷한 길 위에 서 있다. 리짜이밍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기댄 채 국내적으로 극단적 포퓰리즘 복지와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정치 불안과 사회 양극화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포스코 ENC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핵심 산업인 철강, 건설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수순이며 이는 공산화 과정에서 독재 정권이 즐겨 쓰는 방식이다. 먼저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해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이후 산업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만든다. 브라질 룰라 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과 기업을 탄압한 방식과 유사하다. 대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고용 유지가 아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 시장 경제가 붕괴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리짜이밍 정부 출범 2달 만에 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리짜이밍의 포퓰리즘 정책에 이어 포스코 ENC 사태로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면서 직접 간접 피해가 커지고 기업 활동 위축이 장기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잠시 주식시장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폭풍 오기 직전의 마지막 잔치라고 보면 된다. 단기 유입이 마치 시장 회복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치, 외교, 경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특히 지금처럼 리짜이밍 정권이 미국과 신뢰를 잃고 대외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이기에 미국의 제재나 관세 인상, 방위비 압박이 가해질 경우 피해는 브라질처럼 농업,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이는 단순 무역 손실을 넘어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리짜이밍 정권의 내부 균열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분노한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며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고 정부 내 친리짜이밍계와 리짜이밍의 목줄을 쥐고 있는 NL, 친북 공산 세력 간의 분열도 포착이 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북한, 중국, 팔레스타인, 베트남 등 공산 체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산 국가와 가까운 국가는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NL 친북 공산 세력이 입법, 사법, 정보기관까지 장악한 상황이며 친 리짜이밍계는 정권 유지를 위해 지지 세력 이탈을 막기 바쁜 나머지 실질적인 대책도 없는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리짜이밍은 친중, 친북 세력과 미국이라는 세 축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어느 쪽에도 확실히 서지 못하고 줄타기만 하다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새 모든 세력에게 목줄이 채워진 형국이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리짜이밍은 자신이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주변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사실은 그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그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해 기업의 부담과 압박을 가하는 모순적인 행보가 그가 중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이는 그가 추구하는 정책에 명확한 목표나 전략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모든 방향에서 그에게 채워진 목줄을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찌 되는가? 제명에 못 산다는 얘기다. 리짜이밍이 트럼프에게 무엇을 주면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리짜이밍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리짜이밍이 이번에 트럼프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 브라질보다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은 일관되다. 공산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에 경제 압박을 가해 국민 스스로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는 모두 포퓰리즘과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가 붕괴하고 정권이 몰락했다. 리짜이밍 정권도 다르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풀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만 곧 경제 파탄이 현실이 되고 일자리, 주거, 생계 위기가 닥치면 국민 여론은 급변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리짜이밍에게 등을 돌렸다. 백악관도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협의식으로 공식 의전 없이 소규모 면담 형식으로 초청했다. 불과 2달 만에 리짜이밍 정권은 이전 정부가 공들여 쌓아올린 한미 외교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전략적 우산 밖으로 밀어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워싱턴은 다른 지역에서의 공백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국 본토와 대만 방위를 최우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2기의 명백한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상황은 전략적 고립, 스트래티직 아이솔레이션과 안보 공백, 시큐리티 바큐를 현실화할 수 있는 중대한 경고 신호이며,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엄체 언급을 않는 이유는 리짜이밍 정권을 동맹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과 분노다. 포퓰리즘과 친중 전략을 펼친 나라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이루면서 그들의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리짜이밍 정권의 종말은 이미 시작됐으며 그 대가는 그를 지지하고 방치한 국민이 함께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정신 나간 빨갱이들이 미쳐 날뛰며 나라를 망치는 일을 멈추도록 강력한 몽둥이를 들어주십시오. 리셋 코리아.